아기 그리스도의 눈, 코, 입이 몰려 있습니다. 심하게. 루카스 크라나흐가 이분의 의도가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그려서 너무 귀여운 건 인정. 어디 뭘 타고 올라가면 승모근이 많이 발달한대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산악거 하도 많이 따먹어서 나무 타다가 승모근이 발달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드립이 생각이 나네요. 웬만한 미술학자들보다 훨씬 창의적이죠. 제가 했던 게 아니라 그때 투어 받으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르네상스 아는 척하기 한번 펴보시고, 저도 오랜만에 펴봅니다. 몇 페이지지? 의자에 앉은 성모 마리아. 라파엘로의 명작이 있는데 66쪽 다 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무 쉬운 르네상스랑 중세 구별법 이렇게 이제 나왔고, 자, 쉽게 그 그림으로 비교를 해놨는데, 솔직히 이렇게 단순하게 구별을 하면 깊이 있는 구별은 아니에요. 왜냐면 해당되지 않는 사항도 있거든요. 하지만 미술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구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중세는 절대자, 기독교가 지배했던 그 시대라서 뭐든지 신중심입니다. 절대자를 상징하는 색깔이 황금이죠. 빛의 색깔, 빛의 미학이 중세의 미학이죠. 빛의 미학의 결정체 공간이 어디예요? 중세 때? 성당이죠. 그래서 중세 미술은 즉 성당 꾸미기 미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자의 미의 관점은 인간의 미의 관점이랑 다르죠. 절대자의 빛깔과 색깔의 미의 관점이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재료가 되게 많아요, 성당 안에. 그래서 중세 이코나를 보면 배경이 황금 색깔이죠. 그리고 당시에 유화가 없었기 때문에 컬러를 낼 때는 투박한 계란 노른자를 원료를 섞은 템페라라는 재료를 씁니다. 황금을 박을 때는 금박으로 두드려서 이렇게 입힙니다. 초창기 아야 소피아 성당 같은 경우에는 벽화를 그릴 때 모자이크 방식으로 그렸는데 진화를 하면서 이제 이콘 이제 이런 이콘을 그릴 때는 황금 그 평면 금박을 두드려서 입히는 방식으로 그리게 되죠. 인간의 미의 관점이 아니고 빛의 미술이기 때문에 형태 미학이 아닙니다. 이건 그나마 좀 3D로 발전한 거고 투박하고 못생겼다가 특징인데, 하지만 이콘 전문 작가들 당시 중세인의 관점에서 보면 나름의 표정이 있다고 보거든요. 슬픔과 기쁨이 뭐 교차하고 다양한 표정이 녹아져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볍게 봤을 때는 표정이 보통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무표정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3세기면 중세 중후반이기 때문에 약간의 3D가 좀 보이려고 하거든요. 중세 초창기부터 중기까지 보면 대다수의 중세 미술은 보통 평면적입니다. 그래서 절대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래픽 디자인, 기능성 미술이거든요. 이제 시각 디자인, 평면 디자인이 메시지, 도상을 전달하기에는 또 유리하니까 평면적으로 그린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르네상스로 오면서 말 자체가 부활인데 고대 그리스의 부활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조각이 이미 완성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이제 그리스 신들 조각들 보면 굉장히 비례도 균형미 있고 아름답게 근육도 발달돼 있죠. 근데 그런 고대 그리스 조각을 모방을 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회화의 발전이 이전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유화가 발명되면서 특히 표현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비교하면 알 수가 있죠. 같은 성모자지만 이 성모 마리아와 라파엘로의 성모 마리아가 차이점이 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쉽게 말하면 중세보다 르네상스가 그림이 그림답게 훨씬 잘 그렸다. 중세에 투박했던 이 성모 마리아가 여신으로 부활했다. 말 그대로 부활 그대로. 제가 책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성모 마리아를 여신의 반열로 올린 게 라파엘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르네상스는 고전 그리스의 리메이크다. 조각도 발전을 했지만 특히 회화가 특히 그리스의 조각을 많이 모방했다. 라파엘로가 대표적인 르네상스 거장이잖아요. 이분이 재주가 많아서 로마에서 유물 발굴할 때의 그 디렉터였습니다. 그래서 발굴되는 많은 그리스 신들 조각을 많이 영향받고 모방했던 게 라파엘로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의 여신 같은 그런 향기가 나죠.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그릴 수 있지?
라파엘로의 다른 성모 마리아들 비교했을 때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이 강인한 매력, 팔뚝 보세요. 이 근육질, 강인한 어머니죠. 내 아이 건드렸다가는 가만 안 둬. 여신의 미모 뒤에는 이 강인한 매력이 숨겨져 있고, 그리스도는 하체 비만이죠. 아이가 포동포동한 건 맞는데 약간의 미켈란젤로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 과도하게 포동포동이 아닌가. 근육을 더 과정해서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엑스트라 세례 요한 도상이 동물 가죽옷과 나무 십자가라고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인간과 다르게 그려야 되니까 라파엘로 나름대로 고민을 한 그 도상이 아닌가. 왜냐면 그리스도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처럼 몸을 좀 애늙은이로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르네상스니까 그나마 현실 아이처럼 그렸으나 나름의 보통 갓난아기와 다른 차별화 내기 위해서 어른처럼 약간의 근육, 포동포동 근육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무거워 보인다고 하지만 이 팔뚝이면 충분히 다 들고 남지 않을까요? 이 정도 팔뚝이면 충분히 다 커버를 친다. 남자이 잘 먹이면 저리 큽니다. 매우 잘 먹였다. 그리스도를 매우 잘 먹인 성모 마리아. 이전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패턴 미술 보면 저는 그것도 보입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그 무역이 발달했었잖아요. 중개 무역으로 발달을 했던 게 이탈리아니까 상인들도 그렇고 다양한 문화의 흔적이 여기서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유럽 패션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문화의 중심지답게 다양한 문화가 교류했음을 여기서 좀 보여주지 않나, 이런 거를 이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좀 보이네요. 그 르네상스와 중세를 비교를 할 때 언어, 암기로 공부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차이점을 비교하면 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정리된 제 책을 보면 진짜 쉽게 이해가 가죠. 그러면 고전미술관 가잖아요. 시기도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스타일이면 당연히 16세기 이전 그림이겠네? 더 투박하다. 한 5세기 정도 그림이겠네. 근데 좀 약간 3D 입체가 보이려고 해. 그러면 13세기, 14세기 가까울 거야.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수준 높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자, 다음 그림 넘어가서 르네상스 미술 지형도 중에 이탈리아가 르네상스의 탄생지에 맞는데 르네상스라고 다른 지방도 표현해야 될까 과연?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좀 나름 독자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르네상스에서 크게 북유럽과 이탈리아 르네상스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북유럽 르네상스에는 크게 독일과 폴란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일을 꼭 알아야 되는 두 명을 뽑자면 알브레히트 뒤러 1순위, 2순위를 뽑자면 루카스 크라나흐가 아닐까. 제가 이전에 루카스 크라나흐 그림 보면 지금의 카툰 만화 비슷한 이런 느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모 마리아도 약간 귀여운 그런 느낌도 있고 특히 아기 보세요. 와, 이 풍자만 아닌가요? 아기 그리스도의 눈, 코, 입이 몰려 있습니다. 심하게. 루카스 크라나흐가 의도가 뭘까 과연? 이분의 의도가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그려서 너무 귀여운 건 인정. 너무 재밌는 그림입니다. 마드리드의 티센에 전시되어 있거든요. 이거 보고 볼 때마다 그리스도 너무 귀엽다. 밤송이 같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알브레히트 뒤러의 아담과 이브, 이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나왔네요. 실수를 해야 인간이죠. AI 시대에 실수는 인간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 근데 이 작품은 캔버스가 아니라 나무판에 제작대에서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리고 복원한 흔적도 보여요. 독일의 다빈치라고 불리기도 하죠. 과학적으로 이 비례에 관련된 연구를 해서 책까지 만든 학자이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좀 어색한 것은 이 어깨 라인, 그리고 과도하게 이마가 넓은 거, 그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여기서 컨트라포스터 이 표즈가 나오죠. 이렇게 짝다리 짚고 팔 한쪽 올리고 한 팔은 내리고. 그리고 종교화에서 당시 은밀한 부위 이제 그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려놓은 거 특징이죠. 그리고 원래는 누드화도 안 되는 시대이긴 한데 종교화는 일부 허용됩니다. 그래서 많이 그렸던 주제가 인체 그리려면 누드화 그려야 되니까 아담과 이브 그리기 딱 괜찮죠. 혹은 세바스티안 성인, 막달라 마리아 이런 거. 그래서 반쯤 누드화 그런 게 간혹 있습니다. 독일의 대표 르네상스 거장 투톱 둘을 뽑을 수 있고, 세 번째를 굳이 뽑자면 한스 발둥그린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 뒤러의 후배.
아주 귀여운 르카스 쿠라나흐 그림 보셨고, 플랑드르는 유명한 화가가 너무 많은데 가장 유명한 세 분을 뽑자면 일단 1순위 얀바네이크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1순위, 2순위, 3순위 나눠볼게요. 얀바네이크 1순위. 2순위는 너무 유명한 화가들 많아서 좀 애매하네요. 2순위 보스, 워낙 인기가 많은 그림이니까 쾌락의 정원. 그 다음에 피터 브루엘이 세 번째가 아닐까. 이분도 너무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많으니까. 피터 브루엘의 풍경화도 약간 일러스트 카툰 느낌 아닌가요? 그런 게 보이네요. 카툰의 기원은 플랑드르 독일 쪽이다. 풍자를 또 많이 한 화가가 피터 브루엘이니까. 장르화의 기원이 이때 시작된 거죠. 또 다른 화가 하나를 예시를 뽑자면 로베르 캉팽이라는 또 종교 화가가 있습니다. 보스도 풍자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당시 부패했던 종교 사회의 풍자도 있고 타락한 인간 사회에 대한 풍자도 있고 되게 재미있는 풍자가 많거든요. 풍자는 예술의 기본이었다. 풍자를 하면서 예술이 발전했다. 우리나라도 화이탈도 그렇고 판소리도 그렇고 공연 보면 양반 사회에 되게 풍자하면서 이렇게 발전한 게 많잖아요. 문화가 다 비슷한 거죠. 시대가 지나도 세련됐다는 거 완전 공감.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스타일이죠. 지금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렇다고 해도 이 그림 못 본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최근 그린 거라고 해도 미들, 세련미, 색감도 되게 정리돼 있고 그런 게 보이네요. 동화 사파 느낌도 있어요. 그죠? 피터 브루얼도 약간 카툰 스타일이 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흐처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얼마 전에 카툰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북유럽 르네상스는 크게 독일과 플랑드로 나눌 수 있는데 독일의 루카스 크라나흐, 뒤러, 플랑드르에는 스리톱, 얀바네이크, 피터 브리헐, 히에르니모스 보스 이렇게 세 명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너무 많은데 굳이 뽑자면 피렌체가 원래 중심이었는데 피렌체가 습격을 받으면서 공격받으면서 그 중심지가 로마로 이동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름 독자적으로 발전했던 지역이 베네치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볼로냐도 있긴 한데 베네치아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면 베네치아의 화파, 티치아노, 조르조네 등의 영향을 다른 지방 유럽 화가들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특히 벨라스케스 스페인 화가가 티치아노가 있는 이탈리아에 가서 많은 그림의 영향을 받았어요. 티치아노한테. 베네치아 화파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미술사에서도 대표 화가 티치아노, 그의 스승이자 선배 조르조네, 그 다음에 조반니 벨리니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르조네의 작품인데 그리다가 여기까지 완성하고 돌아가셨는데 배경은 티치아노가 마무리했다고 보통 전해집니다. 그래서 비너스를 그린 누드화 중에서도 가장 우아한 그림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누드화는 그 시대의 그 미의 관점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지금이야 그 날씬한 체형, 최근에는 좀 건강미도 중요하게 여기긴 한데 당시 르네상스 시대 때는 살이 약간 풍만한 여인이 미인이었다는 것을 약간 유추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쪽은 이런 스타일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전에 프라도에서 그림 이야기할 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승모근이 발달돼 있다. 어떤 그 헬스 트레이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모근 발달하려면 어디 뭘 타고 올라가면 승모근이 많이 발달한대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선악과 하도 많이 따먹어서 나무 타다가 승모근이 발달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드립이 생각이 나네요. 창의적인 이런 해석, 웬만한 미술학자들보다 훨씬 창의적이죠. 제가 했던 게 아니라 그때 투어 받으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주 놀라운 평가였습니다. 놀라운 해석. 와, 천 구겨진 묘사 너무 잘 그렸네요. 이건 조르조네일까요? 티치아노일까요? 티치아노겠죠? 이 그림이 또 외설 논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손 포즈가 지금 그 은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다라는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연이 또 있고